천사 같은 아이가 꿈나라로 떠난 밤. 하고 싶은 일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유쾌한 밤. 우리 아이 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더욱이 요즘에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바깥 생활 잘 안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 제대로 발달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언어치료사이신 장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큰아이와 작은아이 두 아이를 키웠고요. 그리고 큰아이 때문에 언어치료를 하게 된 언어치료사 장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요즘에 뭐 방송에서도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문해력에 문제가 있다. 뭔가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막 문해력에 좋은 책, 막 서점에 막 베스트셀러가 그쵸, 되고 맞아요. 요즘에 막 아이가 좀 빠르다 싶으면 엄마들이 또 요 다음 단계들 되게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 문해력 키우려고 이제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들 하는데 네. 그런 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보실 것도 같아서 좀 말씀 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어휘력이나 문해력 관련된 얘기들이 없었던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내가 말은 잘해, 학교를 갔어, 이해가 안 돼, 글을 못 읽어, 이제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약간 루틴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말은 잘하는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이런 이제 애들이 나오면서 난독이랑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난독이랑 완전히 달라요. 난독증은 뭐냐면 글을 읽어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바다인데 다다로 읽어요. 그러면 엄마랑 바다에 갔어. 그러면 엄마랑 바다에 가서가 이해가 될까요? 비슷한 글자를 혼동하는 형태예요. 영어로 치면 P랑 B가 헷갈려요. 그래서 왜 외국의 유명한 뭐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난독증 있는 분들은 대본을 통째로 외운다고 읽지를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얘는 완전히 이제 그냥 그쪽 읽기 문제가 있는 거고, 문해력 같은 경우는 좁게는 글에 이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좀 넓게 말씀드리면 얘는 전반적인 언어를 다룬 능력을 모두 포함해요. 그래서 이 어휘를 기반으로, 그리고 여기에 그냥 사과라는 말만 있는 것과 이게 백설공주가 먹은 사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딱 있죠. 독이 묻은 사과. 그 못된 왕비가 준 그 사과, 이런 느낌이 딱 있잖아요. 배경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읽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하고요. 근데 일단 기본은 어휘라서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또 방법을 알려드리면, 보통 빠른 아이들은 한 5세, 말 빠른 5세, 혹은 아니면 늦은 아이라고 해도 한 6세. 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수수께끼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1부터 10위까지 숫자가 있어. 똑딱똑딱 소리가 나. 뭐게? 시계. 그쵸? 이게 돼요. 당황하셨죠? 지금 제가 갑자기. 네. 이게 수수께끼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단어를 둘러싼 개념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사용하는 개념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냥 수수께끼 막 던지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문제를 내고요. 보이는 상황에서 고르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거실에 있는 물건 중에 해볼게. 네가 찾아봐. 그러면 얘가 1부터 10위까지 숫자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요. 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지 알겠으면 딱 가르치면서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그래서 첫 번째는 엄마가 내고 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엄마가 내고 보기가 없어도 돼요. 혹은 아이가 내고 보기가 있어도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몇 번 막 내면,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엄마 맞춰봐. 그러면 애들이 어떠냐면요, 엄마랑 똑같이 해요. 1부터 10위까지 숫자가 있다. 똑딱딱 소리가 나. 뭐게? 그럼 엄마는 막 고민하는 척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인가? 뭐지? 아까처럼 막 고민하셔야 돼요. 엄마가 이제 너무 또 애랑 경쟁의식 붙이셔가지고 내 맞추고 갈래? 야, 그것도 몰라?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어쨌든 아이한테 엄청 져주셔야 되고 연기도 엄청 잘하셔야 돼요. 알 것 같은데 힌트 좀만 더 줘. 그리고 일부러 틀린 답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엄마 틀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엄마랑 아빠는 되게 절대절명의 존재잖아요. 절대 틀리지도 않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틀리면 굉장히 뿌듯해요. 맞아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시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가 시계를 설명할 때 엄마랑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하게 돼요. 바늘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마는 아이가 맞추게 쉽게 내셔야 되고 아이를 즐겁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끝말잇기 너무 좋아요. 근데 끝말잇기를 제가, 자, 눈에 말하지만 책상에 앉아. 자, 오늘 끝말잇기 할 거야.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산기슭! 주주 시작부터. 죽음의 단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애는 맞추게. 저는 그걸 저희 애들하고 언제 많이 했냐면 저희 애들이 구리버리는 집 이런 데 다녔거든요. 그러면 라이딩 버스가 없죠. 내가 태워다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버스 한 10분. 그 다음에 뭐 밀리는 차 이럴 때 되게 무료해해요. 그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를 들어 왜 끝말잇기가 좋으냐면 저희 작은 아이가 어릴 때 드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럼이 되게 어려운 말이니까 저희 딸이 이제 이겼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럼 없지? 막 이런 표정으로. 제가 배시시 웃으면서 럼주 이랬단 말이에요. 삐19 이런 거 럼주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고 그러냐면 럼주가 뭔데? 이렇게 진짜 이 애기들 너무 순수해서 그냥 감추지 않아요. 모르는 거를. 엄마 럼주가 뭐야? 럼주 있잖아. 저기 되게 추운 러시아라는 지방에서 먹는 술인데 엄청 독해. 먹으면 엄청 취할 거야. 아, 그랬죠. 6살에 럼주 하는 애는 걔밖에 없었어요. 그 애가 의기양양 그 한 2주 뒤에 저한테 엄마 내가 오늘 이겼어 끝말잇기 애들하고 하는데 왜? 럼주 했어. 이건 술 이름인데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어.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 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오픈하고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자기 걸 확 받아가는 건 그런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가능해요. 모르는 단어들을 알 수 있고 그거를 내가 그냥 학습시키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가르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뭔가 게임처럼 됐을 때 나 알아 럼주, 나 알아 산기슭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어휘력 같은 거 보통 우리 생각하면 뭐 단어 뜻 맞추기, 문제집 풀고, 자 어휘력 문제집, 자 초등학교 땡땡 문제집 사가지고 1쪽부터 20쪽까지 오늘까지 푼다. 또 그거 풀면 모든 어휘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애들 정말 어휘력에서 멀어지게 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아이와 즐겁게 노시면서 혹은 아니면 조금 나는 의도가 있지만 아이는 의도를 느끼지 못하게 하면서 노시면 이제 아이가 정말 즐겁게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엄마랑 그렇게 놀았던 어휘들은 정말 잘 기억해서 제가 그 럼주는 저희 딸이 정말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놀아주시면서 어휘를 키우는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추천해 주시면서 뭐 등원할 때 라이딩하는 10분 이럴 네, 때 네. 해도 된다라고 네네네. 얘기하셨는데 보통 아이한테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 애한테만 이런 자극을 하루 종일 내가 옆에서 다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이 양보다는 질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양보자 네. 질이죠. 특히 이렇게 어휘력을 챙기거나 문해력 챙길 때쯤 되면 애들 나이가 좀 6세, 7세 이렇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들 어떻게 해요? 공부시켜야 된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내려놓고 좀 아기 때처럼 놀아주면서 했던 경험들이 아이가 결국은 그거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으시고 계속 이렇게 놀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엄마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애들이 되게 편하게 얘기하고 또 막 얘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 그런 혹시 느낌인데. 어떤 가면? 이미지 메이킹? 아니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그 일상에서 편안하게 얘기 꺼내고 좀 화제를 갖고 이렇게 하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애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면 저희 큰애가 초1 때 그 명이라고 왜 EBS에서 하는 그 명이, 프로를 네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가 와, 되게 신박하다. 그쵸. 네. 그럴 것 같죠. 네네.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얘가 엄마 저 책 좀 사주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Y에 이제 그 인체가 있었어요. 아직도 있거든요. 책이 너덜너덜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봤어요. 그럼 이제 또 사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간 절제술을 알아요. 복강경 수술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면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뭐 관련된 걸로 확장시킬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생물책을 중학교 애들 보는 생물책에 잎에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이 정도인데 너 볼래?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져온 거죠. 그때 저는 생각했죠. 혹시 얘가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꿈을 꿉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 또 어떡하지? 혼자서 막 그 김치국을 다 마시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이제 정말 아이들의 관심은 바뀌잖아요. 그래서 샥 없어졌어요. 일단은 샥 없어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뭐로 넘어갔냐면 커피로 넘어갔어요. 커피. 왜냐하면 그
중학생 자유학기제 하는데 바리스타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게. 와, 진짜. 이런 반응 좋은데? 제가 보통 이제 어디 이렇게 강의장에 내는 데 가가지고 그랬는데요. 커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의사 얘기할 때는 엄마 지금 막 눈이 초롱초롱. 커피로 넘어갔어요. 정말 그래요. 약간 반응이, 저희 집에 책이 이만큼 있어요, 커피 책이. 자격증 책도 같이 있어요. 어른들이 보는 거. 그거를 정말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고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는데 애들이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의사 얘기도 했고, 이 커피 얘기도 했지만, 이렇게 내려가요. 깊이를 막 파거든요. 커피에 관심 있었던 애는 어떻게 돼요? 공정무역이나 커피 종류, 이런 걸로 가요. 그래서 엄마 거기 있는 커피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뭐 이렇게 되면서 공정무역이라는 게 되는 거래.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으셔서 거기서 책을 시작하시거나 뭐 어휘력을 시작하시거나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21세기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 뭐래? 이러고 가겠지 애들이. 도대체 엄마 왜 그래 갑자기. 엄마 오늘 뭐 어제 강의 듣고 왔지. 우리 강의 듣고 와서 나 시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아이한테 슬라임에 대해서 말해봐. 엄마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래서 거기 안에서 계속 대화하는 거.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이한테 필요할 것만 같은 걸 시키거든요. 근데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시키면 엄청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잡으셔서 그걸로 가져가시면 아이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네. 그래도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는 내 탓으로 아이가 혹시 지연된 건 아닐까. 네. 계속 이 순간에도 내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자기 탓을 하고 있을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어떤 엄마도 자기 아이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자기 아이가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런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항상 최선을 다해요. 내가 맞벌이든 아니면 내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든 아니면 뭐 조부모님한테 아이를 맡겼다가 주말에 보러 가든 여러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 집 엄마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아이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 그리고 나만큼 이 아이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놀고 그리고 또 같이 호흡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조금 스스로를 다독다독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을 편하게 아이를 키우실 수 있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